일단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야,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었을 때 야, 거울을 봐. 너를 알고 밖을 봐야지 임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시작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는 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매크로 변수 중에서 우리 조 부장님이 최근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뭐 관세도 있고 요즘에 어떤 얘기 있지? 또 관세 말고 또 얘기할 게 뭐 있지? 뭐 물가 얘기 있고 물가 관심 있어요? CPI 관심 있어요? 어젯밤에 이제 CPI 예상치 상회에서 좀 흔들렸다가 뭐 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시장이 그 물론 뭐 세부적인 지표 내용을 보면은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할 정도로 계란값 엄청 올랐고, 그렇죠. 뭐 유가 좀 올랐고 뭐 한데 뭐 드립베이비 하면은 뭐 유가는 안정될 거고. 근데 에그플레이션이 계란값 오른 거예요. 그 아니에요. 농산물 가격이 이거 뭐 조크죠, 그거. 그래서 잠깐 내가 잘 알고 있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에그플레이션. 계란값 올랐다. 조루 인플루엔자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산란기를 맞는 이제 닭들이 클 때 되면은 또 이게 또 잠잠하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나 무식하다고 지금 놀리려고 그랬었던 거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조크인지 확인한 거지. 알죠.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그러니까 계란값 얘기만 하다가 관세 얘기 나오면은 이거 분명히 에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좀 매크로 쪽에서 가장 뭐 보는 건 역시 금리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뭐 인플레이션, CPI, 뭐 PC 이런 모아서. 모든 것들이 다 금리와 직결되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 이제 매크로 쪽에는 미국의 금리인 거고 이제 안쪽으로는 정치인 거지. 정치? 정치 불확실성. 우리나라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리더십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와, 근데 진짜 네. 되게 까먹고 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지수가 생각만큼 못 가잖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더 못 가지. 물론 뭐 딥시크가 발목 잡았다 뭐 그런 분석도 있긴 한데 얘만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로 지금 빅테크들이 더 이상 못 가니까 M7 쉬고 있어요. 나스닥이 더 뻗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약간 좀 위가 좀 무거워지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금리죠. 네. 물론 이제 거기서 파생해갖고 말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래 5분만 얘기하면 되는데 20분 지가 얘기해야 되니까 거기서 트럼프도 갖다 붙이고 물가도 갖다 붙이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1분이면 정리되는 거 여러분 금리입니다 하는 건데 근데 왜 이제 금리냐라고 하면 그 관세 때문에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우려가 된다. 그래서 금리 또 자극을 한다. 근데 간밤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PCI가 CPI. PC 그건 개인 소비율 중 PC 그건 좀 이따 나오는.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너 때문에 이 관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리인 거고. 네. 매크로 쪽은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가 뭐 사실 우리는 별 걱정을 안 했다. 철강 쪽도 관세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원래 우리 쿼터제 있는 나라라서 설마 우리까지 건들까 했는데 건드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쉬운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외교 라인들이 채널들이 좀 가동이 돼서 분명히 조율이 돼야 되는 시점이기는 맞아요. 한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통화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갑자기 관세 때렸는데 하루 만에 한 달 유예해 버렸죠.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하고 질렀잖아. 그럼 당연히 전화 오지. 형, 트럼프 형 왜 그래? 뭐 좀 서운한 거 있어? 겉으로야 이제 우리도 보복 관세 뭐 이렇게 나왔지만 그럼 이제 물밑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조율하겠다니. 맞아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캐나다, 멕시코는 우리의 친구 해갖고 뭐 또 관세 또 깎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우리는 철강 관세를 맞았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원래 외교라는 거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트럼프가 원래도 관세를 매기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도 보복 관세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매뉴얼이에요. 상호주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정치 불확실성이 아직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아니 이거는 뭐 이제 헌재 판결이나 이런 것도 남아 있고 언제 나요 판결이?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한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게 결론이 언제 날지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든 빨리 결론이 나는 게 좋을 텐데 맞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이런 국면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트럼프로 인한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심화되면서 이게 금리 인하 속도의 이제 지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위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뉴스 헤드라인 보더라도 그 이 트럼프의 지금 현재 이 임기 초의 정책은 빅테크 기업에는 부담 요인이라는 분석들도 많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지수의 상승 동력이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럼프 우려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정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정치 불확실성 있는 것 치고는 지금 지수가 잘 버티는다고 하방 볼 경직은 수 있어요. 있어요. 네, 하방 경직. 하방 경직 몇 포인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400? 2,500 전후라고 좀 보는 거지. 근데 이 2,500 이 포인트가 작년 연말에 그 이제 계엄 이슈 이전의 지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복해놓고 더 진전을 못하는 거지. 그죠? 이런 상황. 근데 더 진전되려면 물론 매크로 쪽이 좋아지고 뭐 이제 관세 우려가 완화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2,600이겠지.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걸 이제 뚫고 가려고 하면 정치 불확실성의 완전한 제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조기 대선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기대감은 커지겠죠. 왜냐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되면서 선순환이 돌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게 당장에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지수는 위로는 막혀 있고 그렇다가 아래가 뭐 물렁물렁하지는 않은 것 같아. 뭐 관세 충격에서 저가 매수하면 보통 먹더라. 네. 이런 이제 심리들이 결국 이제 중소형주로 모여드는 이런 상황이고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요즘에는 빅7 못 가지면 중소형주 많이 가잖아요. 그죠? 주변 종목들. 맞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죠. 자연스러워. 하지만 큰 고민은 좀 다른 거지. 미국은 금리 쪽이고 우리는 그래도 뭐 금리도 영향을 받지만 정치 불확실성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방이 좀 무거운 상황이니까 결국엔 지금의 이제 어떤 중소형 테마주의 춘추 전국 시대 천하제일 단타 대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임기 초에 이런저런 어떤 노이즈의 시장이 좀 이제 적응력을 갖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하방 경직을 갖는 이유도 트럼프 일기를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질러도 쟤 또 나중에서 뒤로 후퇴하니까 뭐 이럴 때 뭐 받으면 먹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억이 지금 하방 경직을 만들어 주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 불확실성은 지속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소되는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심리들이 또 빠지면 사겠다 정도 저가 매수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심리들은 끌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주변 자금이 늘어나야죠. 안 늘어나요. 네, 안 늘어나니까 아랫돌 배에서 윗돌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해 먹고 내일 저거 해 먹고 아침에 이거 먹고 후에 저거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선시돼야 하는 거는 정치적 그게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뭐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네. 박스권에 갇히는 위로 못 상황이 가요. 위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조기 대선 시나리오 가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돼서 트럼프의 외교 채널이 이제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가야지만 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논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전개됐는데 또 미국에서 무슨 악재 터져갖고 뭐 금리 뭐 오히려 올려 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일단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금 이제 지수가 위로 이제 다시 랠리를 재개하려면 일단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야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었을 때 야 거울을 봐 너를 알고 밖을 봐야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지. 야 미국은 저렇게 올라가는 야 코스피야 너 좀 거울 좀 봐라. 이게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 못생겼어? 예. 지금은 솔직히 코스피 이쁜 건 없잖아. 그러니까 못 가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뭐 결혼할 뭐 좀 그런 종목들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연애는 할 만해 이런 식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지난 일부 시간을 통해서 사실 뭐 중소형주의 강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섹터 반도체랑 바이오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삼성전자 얘기를 쏠쏠히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막 3% 올랐을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추가 자사주 매입 지금 7조 남았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게 뭐 7만 전자, 8만 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뿐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6만 전자는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같이 이제 삼성전자를 계를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동의하세요? 그건 삼성전자에 많이 물리신 분의 희망고문인 것 같고 자사주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사주는 주가 방어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는데 자사주 자체가 물론 그 이슈가 터졌을 때
투자 심리가 확 좋아져가지고 외부에서 자사주 산대들하고 막 사면서 올라가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지만 자사주는 보통 보면 이제 그것도 산다고 해서 막 시장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업팅룰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뭐 7조 원의 자사주 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뭐 사실 이게 규정상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자기 취득이냐 또 신탁이냐에 따라서도 매수하는 또 기법도 다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자기 취득보다 보통 신탁으로 많이 네. 하겠죠. 그러니까 신탁으로 하고 여러 군데 아마 해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매니저도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거는 희망회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삼성전자 나 한 7만 원쯤 물려 있는데 저 7조 원 자사주 한 달 만에 확 사주면 안 돼?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바람에서 좀 약간 좀 아전인수한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시작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는 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방 경직은 있으니까 호재 있으면 올라가겠다라는 건 되겠죠. 호재 있을 게 당장의 뭐가 있지? 호재는 그러니까 당장의 호재는 이런 거겠죠. 불쏘시개를 하려면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같은 거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제일 바라는 바인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AI 생태계를 뭐 보면은 딥시크도 나왔고 했지만은 저는 결국엔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의 모멘텀을 예를 들면 요즘에 갤럭시 S25 이거 사전 예약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돼갖고 24가 잘 안 팔렸대요. 24가 좀 잘 안 팔린 것도 있는데 S25가 이제 비로소 정말 이제 AI 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제 완전한 어떤 AI 인터페이스로 이제 가는 좀 이런 좀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예약도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6학년 올라가는 우리 딸도 참 아빠는 갤럭시 20 플러스 쓰고 있는데 그 G 플립 5를 쓰고 계시거든 최신품. 근데 이번에 S25를 또 하시겠다고. 근데 또 신기하게 애플 안 쓰고 삼성 쓰네요? 아니 원래 아이폰 사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직은 어리니까 구글의 그 페어런트 케어라고 있잖아. 패밀리 케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얘가 앱을 못 깔고 뭔 짓 하는지를 좀 봐야 아직은 봐야지. 그래서 근데 아이폰 우리 가족은 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네. 딸만 아이폰 써주면은 이거는 그냥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S25로 또 타협해서 가고는 있는 상황인데 25 사주시려고요? 사전 예약이 잘 됐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본인 사주시려고 해줬어 딸을? 벌써 이제 찾으러만 가면 돼요. 와. 갤럭시 뭐 버즈도 뭐 서비스로 준다고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S20 플러스 씁니다. 아빠는 내 딸은 S20 5 사전 예약을 하셨다. 6학년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보면서 스펙을 좀 보니까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거잖아. 엑시노스냐 뭐 스냅드래곤이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제 좀 AI 쪽으로 더 이제 특화돼서 친화되고 있느냐 쪽을 보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주가가 삼성전자 급등하려면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당장에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애플과 더불어서 온디바이스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확장되면서 디바이스 수요가 이제 너도나도 할 거. 저도 아직 S20 플러스를 쓰고 있지만 저도 여기서 챗 GPT 제미나이 쓰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진짜 이제는 플래그십 25로. 이제 25 해야 되겠다. 왜 이제 더 이상 이제 구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시대를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온디바이스의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작년에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원년이 이제 올해부터 삼성전자한테 있어야지 삼성전자가 7만 전자, 8만 전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뭐 핸드폰도 이거 예약해 줘 것 때문에 했지만 또 파생해서 보자면 또 이분이 요즘에 영어 온라인 수업을 들으신다고 우리 딸분께서 그래서 노트북도 하나 새로 이번에 해드렸어. 삼성전자 AI 노트북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맞아. 뭐가 달라요? 저는 해봤는데 뭐 코파일럿 해보라고 그래서 뭐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모르겠어요. 윈도우 11을 깔면은 코파일럿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네. 이제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열면은 무엇을 도와드릴 거 이제 예를 들면 PC 버전의 챗 GPT나 제미나이처럼 그런 인터페이스가 이제 구현이 돼 있죠. 그래서 AI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뭔가의 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딥시크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그렇게 엄청난 그 이제 비용이 들진 않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런 논리로 올라갔었잖아요. 자, 이건 소프트웨어 논리인데요. 하드웨어 쪽을 보면 또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자, DDR5 아시죠? DDR4에서 DDR5. 사실은 DDR5가 개발된 게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에도 DDR5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3프로 TV 나갔을 때 그것도 벌써 재작년 버전이 돼버렸다. 그때 제가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의 핵심에서 전 DDR5를 얘기했는데 물론 그 뒤로 반도체가 올라가는 갔어. 그래서 모로 가서 서울 가서 제가 욕은 안 먹었잖아. 많이 올라가서. 근데 중요한 거 DDR5가 아니라 HBM3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B2B 논리였잖아요. 막 빅테크 기업에서 막 데이터 센터 막 짓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PC 사갖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좀 특화된 시장이었는데 DDR5는 온디바이스 AI에 적합한 맞춤 솔루션이잖아요. 여기에 CXL까지 연결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번에 노트북을 사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DDR5가 본격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네, 근데 미국장에서 요즘 인텔 주가가 막 며칠 동안 급등하고 있죠. 알리바바 때문에도 또 오르고. 네, 그것도 있는데 인텔이 사실은 DDR5 이 시대를 미리 예견해갖고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아주 좋은 메인보드 만들어놨어.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사파이어 레피지. 만들어놨는데 뭐 DDR5가 뭐 팔려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DDR5가 이제 장착이 되는 그런 이제 보드들의 이제 공급이 증가. 요즘에 그래서 기판주들 막 레거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 트렌드 어떻게 보냐면 그때 저전력 고효율 제가 말씀드려서 반도체 설계 엄청 올라간 거 봤죠? 기억 안 나요. 아, 그거 안 나오고 또 골방에서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저전력 고효율. 아 맞아. 그래갖고 제가 에이징랜드 뭐 얘기했었나요? 맞아. 퀄리타트 제조 죄송해요. 반도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요 요즘에 네. 원희 가입해서 테스 이런 거 올라오잖아. 전공정 애들. 그죠? 전공정 애들 그 요즘에 대덕전자 급등하고 신택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기판 애들.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생활 속에서 힌트를 찾더라고. 그러니까 딸내미 집 노트북 사주다가 힌트 얻은 거잖아. 그 저름 대충 사는데 딸이 쓸 거면 좀 신중하잖아.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때 연휴 특집에도 우리 딸내미 주식 사줄 때 되게 신중하다고 더 공부한다 그러잖아. 딸내미가 쓰실 우리 딸님께서 아이고, 쓰실 네. 핸드폰이고 노트북이니까 어련히 또 잘 좋은 또 거.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이 탑재되는구나. 반도체 트렌드하고 AI 트렌드가 실제로 일상생활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전에 이제 AI 쪽 반도체는요. 저는 HBM 쪽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오히려 온디바이스 AI 쪽, 레거시 쪽 이쪽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는 좀 오래 좀 날개를 많이 달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에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탐방하거나 이제 밑에서 좀 이 보고 있는 녀석도 이쪽 카테고리여서 여러 가지로 저는 올해 좀 농사가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대풍년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대풍년에는 여러분 함께 편승하셔야죠. 저희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종목 얘기를 저희가 뭐 이렇게 대놓고 드릴 수는 없는 관계로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예,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예요라는 얘기를 드릴 수 없는 이렇게 슬쩍슬쩍 던지는 여기에서도 힌트 얻으시고 이 트렌드를 같이 따라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올 한해 작년에는 정말 우리가 흉작이었잖아요. 국장은 흉작이었는데 좀 풍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